네, 국내 증시가 이제 휴장을 보내는 동안 뉴욕 증시가 이제 거래일수로 3거래일이 지났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버크셔에서 웨이의 워런 버핏도 이제 은퇴 소식도 있었고, 자, 자세한 소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거래일 동안 첫날은 오르고 이틀 동안 약세를 나타냈는데, 자, 오늘의 먼저 인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긍정적인 시황관 믿을만한가?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S&P 500 기준으로 9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나타냈잖아요. 지금 좀 주춤한데 어떤 시황관 가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9일 연속으로 사상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2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후에 어제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다소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의 어떤 흐름 자체를 큰 변동성이 있던 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발표될 금리 결정을 앞두고 뭔가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튼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번 하락에서의 조정이 좀 마감되고 다시 좀 정상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대표적 약세론자로 알려져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다소는 긍정적인 시향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입장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늘려야 된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분은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미국 주식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현재 약간 쉬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순환적인 사이클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그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오히려 퀄리티 있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좀 탄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대형주의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비디아가 됐건 애플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기본적으로 선호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요인을 크게 봐서는 미국에 대한 주식의 입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나 어떤 규모로 보면 한 구체적으로 또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필수 소비 너무 방어적인 것을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쪽이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경기 소비재보다는 산업재.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다시 짓고 있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업재가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늘 이번에 뭐 똑같은 얘기지만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 이런 것들, 그 효율성이 적은 기업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고퀄리티 기업, 우리가 퀄리티 기업이라고 저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퀄리티 기업에 대한 관점이 주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요. S&P 500이 51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201선, 그 100일선이 붙어 있는 선이 4,750, 4,800 이 언저리가 되겠는데요. 이 이후에 주가 좀 회복하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좀 촉매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는 내일 있을 어떤 연준의 금리 결정 뭔가 좀 변화가 있을지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뭐 진행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새로 그 선거를 치른 캐나다 수석총리의 좀 백악관에서 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좋은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 말싸움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과의 무역 관세 협정이 다음 주에 또 서명된다는 것이 잠시 전에도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불안한 것도 분명히 있죠. 물가 상승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심을 하고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서는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입장에서 분산 투자,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2주일 동안의 상승을 전형적인 베어마켓의 랠리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CT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또 하향했습니다. 물론 오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7,007포인트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많고 목표 주가는 내려가는 추세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CT도 6,500에서 5,800을 내리는 상태고요. 예. 주당 이익 전망도 270에서 255달러 내렸습니다. JP모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반등을 회복할 만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글렌메이드 부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조금 회복됐다고 해서 숲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약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이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욕 시장에 대한 월가의 목소리 들었고요. 또 오늘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에 따르면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이제 계속 군사 작전이 개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실적 시즌을 참 실감케 합니다. 팔란티어 너무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이렇게 빠질 일인가요? 함께 보시죠. 자, 팔란티어입니다. 비이성적으로 고평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팔란티어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해외 매출이 조금 주춤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팔란티어도 좀 짚어주시고요. AMD도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한 4~5%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급등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부터 살펴볼까요? 네, 팔란티어는 어저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휴장 쉬는 구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요. 분기와 연간 그리고 실적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저께 시간에서 바로 떨어졌고 오늘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2%가 떨어졌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서너 가지 요인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만 숫자로만 보면 매출은 상당히 기대 높게 나왔지만 이 분명히 작년 대비보다 몇십 프로 늘어났지만 전망 수준의 컨센서스의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항상 그 이상을 원하던 사람한테 실망스러울 수 있었다고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한 4~5가지 요인을 굳이 이 하락의 요인을 찾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높은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좋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죠. 매출 좋고 성장성 다 좋고 팔란티어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증가율입니다. 주당 이익 증가율이 62%가 늘어났습니다. 올해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는데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6월 분기 결산에는 46%로 줄어들 거고 9월에는 38% 이익 증가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고평가 논란입니다. 고평가 논란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익 기준을 보면 PR이 600배, 700배가 됩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150배, 160배 나오거든요. 월 S&P 500 중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변동성도 크죠. 베타가 2가 훌쩍 넘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2배, 3배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회사에서는 늘 민간 계약도 늘어나고 유럽도 늘어나고 해외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정부에 대한 계약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명확한 답을 어저께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시각 보겠습니다. 웨드 부시의 데나이스 펀드스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팔란티어를요. 타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수년 내에 1조 달러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의 의견을 보면 5군데 정도가 어저께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견을 바꾼 건 하나도 없는데 목표 주가는 다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를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시면 D.A. 데이비슨이 올렸고 모건 스탠리도 올렸고 골드만삭스도 올렸고 미주호도 다 올려놨지만 투자견 자체가 중립 내지 일부에선 매도 의견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전히 목표 주가는 놀렸지만 이 가격보다 훨씬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형성돼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똑같습니다. D.A. 데이비슨,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회사 좋고 성장성 다 좋은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싸다라는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 이번에 사상최고가 근접하지 갔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구간 10% 떨어졌는데요. 팔란티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이해를 하실 거면 사도 되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이거 너무 비싸다 하면 주가 떨어지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만 떨어져도 불평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는 온통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 위주로 그것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가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고요. AMD는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서의 모멘텀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AMD도 AMD지만 결국 5월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AMD가 제 입장에서 보면 좋은 회사는 분명하지만 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AMD 지금 시간외에서의 상승 조금 두드러지고 있고요. 4~5%에서 조금 주춤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팔란티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애널리스트들은 어떠한 5월 유망 종목을 내놓을까요? 먼저 JP모건에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기에 어떤 종목을 좀 주요하게 내놓고 있나요? 저희가 매달 그 초가 되면 다양한 증권사의 그 달에 아니면 그 분기에 신규 관심 종목이나 관심 업종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급등하는 주식을 찾는데 급등한 주식은 대표적인 팔란티어 같은 거였죠. 듀오링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거의 변동성을 각오하지 못하고 그냥 급등주만 쫓아다니면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손절만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IB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면 왜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주식을 봐야 하고 어떻게 관점을 갖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JP모건이 얘기하는 것은 성장성을 보고요. 당연히 수익성도 확인하고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너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거는 약간 좀 자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인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한간을 가미해서 종목을 넣고 빼고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5월 신규 종목에 포함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토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넷플릭스, 얼타 뷰티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이슈가 됐었죠. 영화에 100% 씹을 관세를 매긴다 어쩐다 얘기하니까 지금 또 일부에서 뭐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면서 미국 자체도 헷갈리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어찌됐건 넷플릭스가 관세랑 그건 상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여전히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확실한 1위 회사라는 거 보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얼타 뷰티도 어떤 가치 밸류 측면에서 보면 얼타 뷰티를 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존인데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유통업인데요. 물론 부품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서 수입하면 물가 단가가 비싸지고 다 있겠지만 결국 자동차 부품을 수리해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존이라든가 오르엘리 오토모티브 같은 거가 주가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펴봤고요. 은퇴하는 워렌 버핏이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이영효 의원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